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공무원 여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친정에 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매기던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입 꾹 닫고 방관하던 남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를 하고 나온 채 말이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정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임용이 되어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맘때 소개로 만나게 된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왔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을 때 꽤나 긴장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될 테니 결코 편할 수 없는 사이기도 했고 저를 잘 봐주실까 염려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화 중에 지나가는 말로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시고 그 후에 저한테 따로 비타민C와 각종 영양제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가끔 뵐 때는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다 예쁘다, 좋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빨리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자는 얘기도 하셨죠. 또 저한테 절대 부담 안 줄 거라며 너네끼리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간간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복덩이를 어디서 데려왔니? 라며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시던지요. 저는 그렇게 표현 많이 하시고 다정다감하신 어른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저렇게 표현을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낌없이 표현을 해주시고 저를 복덩이 취급해주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원래 어머님 성격이 그러신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말도 너무 예쁘고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원래 그런 성격이시냐 물어봐도 우리 엄마 원래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야. 어때? 시어머니로서 너무 괜찮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본받을 만한 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어머님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급을 나누는 분이셨더라고요. 게다가 그 급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달리 대하는 분이었고요. 차라리 한결같이 못됐거나 불친절한 사람이 낫지 자기 마음대로 사람 급을 나누고 그 급에 따라 대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저에 대해서도 나름 급을 매기셨는데 그 급이 괜찮아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오해는 다름 아닌 제가 사는 동네와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큰아버지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서 집이 한순간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살던 집까지 처분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졌죠. 그때 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어서 기꺼이 편하게 살라며 싼 전세금으로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턴 그 아파트에 전세로 쭉 살아왔었는데 그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동네만 얘기하면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줄 알더라고요. 사실은 친척집의 배려로 좀 싸게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꼭 전세라고 친척집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당연히 남친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남친은 어머님께 그런 말은 전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사는 동네랑 아파트만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마 몰래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알아보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집이 꽤나 부유한 줄 오해를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서 저희 집이 웬만치 사는 줄 착각하셨던 거죠. 제가 직업도 공무원이다 보니 집도 웬만치 살고 직업도 안정적이니 그만하면 둘째 며느리감으로 성에 차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의 급을 정하셨고 이 정도면 잘해줘도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너무 환영하고 예뻐하고 좋아하셨던 거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머님은 사실 저희 친정집이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아니라 전세라는 것도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이 도와준 거란 것도 알게 되신 모양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마 남친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형편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은퇴 후 연금으로 소박하게 사신다는 것도 알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어머님의 행동은 아예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너희 집 사실은 잘 사는 거 아니라며 할 수는 없다 보니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결혼까지 파토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랑 결혼 준비 중인데도 남친에게 다른 선자리에 나가볼 생각은 없느냐고 회유하기도 하고요. 저는 갑자기 달라져 버린 어머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처음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어머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지만요. 하여튼 어머님은 은근히 저랑 헤어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친정이 볼품없어서 나중에 괜히 자기 아들에게 기댈까봐 걱정이다 하시면서요. 어머님의 태도가 한순간 너무 달라졌기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순간에 찬밥 취급하고 그 기저에는 저희 친정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저도 당연히 정남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친은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무조건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나왔고 저도 임신까지 했으니 그냥 원래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어머님에겐 실망이어도 남친은 여전히 좋아하기도 했고 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결혼 준비를 엎어버리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고 결혼 준비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식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반반 나눠서 하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노골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큰며느리네는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결혼식 식장 비용은 물론이고 예단에 신혼집 가구까지 싹 다 최고급 외제로 해오셨거든요. 덕분에 제가 어찌나 체면이 서는지 주변 사람들 다 큰아들 장가 잘 갔다고 그러고 사실 저희 둘째도 남들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잖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도 꽤 되거든요. 지연이는 뭐 공무원이긴 한데 사실 급수로 따지면 말단인데다 들어보니 월급도 참 작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워낙 좋다고 하고 지연이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내가 결혼 허락은 하는데 사실 이런 결혼 비용까지 반반하자고 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첫째 아들이 워낙에 결혼을 잘했다 보니 둘째 아들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너무 내 욕심이었나 싶고.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아빠도 엄청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평소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꿋꿋한 분이셨는데 딸이 혹시라도 시집가서 미움받을까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저희 쪽에서 결혼식 비용은 내겠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임신만 아니면 그냥 업고 싶기도 했는데
뱃속의 아이도 그렇고 너무 결혼 진행도 많이 돼서 엎을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예당과 식대를 겨우 맞춰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한다 한들 어머님은 이미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아가라고 다정하게 부르셨지만 막상 결혼하니 얘, 너라고 부르며 툭툭 거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서인 형님네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 집안의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금융업을 하신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금 나누는 저희 어머님에게 부자 형님은 며느리가 아니라 귀히 모셔야 할 상정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당연히 저랑 비교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돈어른들 가져다 드리라고 홍삼과 건강식품을 보내셨는데요. 어머님은 보는 둥 마는 둥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뜯지도 않고 방치하시더라고요. 반면 형님이 들고 오신 선물 세트는 뭘 이런 걸 보내셨냐고 야단법석을 떨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안고도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형님은 잠깐 어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하려는데 어머님이 질겁하며 형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아유, 너는 하지 말고 쉬어라. 사돈댁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커서 이런 거 할 수나 있겠니?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그 말에 형님은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님은 싸늘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아직 그거밖에 못했니? 얼른 점 마저 붙이고 다하면 설거지랑 가스레인지 기름때 좀 닦아라. 어머니, 저 너무 무리해서 배가 너무 땡기는데 조금만 쉬고 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못 들은 것을 듣기라도 한 양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가 뭘 했다고 쉬어. 쉬면 언제 다 할 건데. 아유, 됐다. 나와라 그냥. 내가 눈치 보여서 시키겠니? 나와 그냥.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휴, 내가 며느리 눈치를 다 봐야 되고 너 결혼해서 첫 명절부터 이렇게 꾀부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친정에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든가. 엄청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그 말을 들었고 너무 기막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갔다 오자마자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느냐,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냐며 미련하다고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럼 네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나는 네가 그냥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던 거지. 그 말에 너무 기막혀서 눈물까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지못해 달래주면서 왜 또 울고 그래? 엄마가 네가 더 편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원래 형수님은 좀 어려워해. 너도 이런 걸로 너무 난리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자. 라면서 비겁한 방관자로 일관했습니다. 명절날 그 무거운 몸으로 산더미 같은 일을 했다 보니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 아파왔고 결국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것도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고 나니 너무 힘들고 더 괴롭더라고요. 저는 설에 너무 무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지연이 쟤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쩌니?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어째 몸 하나 건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엄마, 지연이 지금 힘든데 그만해. 라는 힘없는 말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속상해서 하시는 말이니까 그냥 좀 들어줘.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더 싸늘하게 식어만 가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남편의 행보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대로 된 말도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덜컥 냈거든요. 그전에도 회사가 힘드니 어쩌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참고 다녀보라며 다독였는데요. 그 후엔 별 얘기가 없어서 마음 잡고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표를 냈던 겁니다. 저는 어쩌자고 회사를 덜컥 그만둬 버리냐고 했는데 남편 한다는 말이 그나마 뱃속의 애 때문에 참고 다녔는데 아이가 유산된 마당에 더 이상 참고 다니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랑 동업해서 외곽 지역의 큰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서 지금 받는 월급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어올 테니 자기를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 있다면서요. 남편이 사업을 해왔던 사람도 아닌데 큰 규모로 베이커리 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랑 말 한마디 없이 너무 터무니없이 일을 벌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돈은, 사업 자금은 있고?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만두기로 한 걸 뭘 어쩌냐고 이미 이렇게 된 거 자기를 좀 믿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 의사는 신경도 쓰지 않고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 탕탕 치며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초반에만 반짝 좀 되는가 싶더니 금방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 동업하기로 한 친구와도 맨날 싸우고 일도 잘 안 풀리는가 보더라고요. 카페는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거금을 주고 전문가한테 카페 컨설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인테리어도 너무 올드하고 요즘 감성과 맞지 않다고 이런저런 대안을 주긴 줬답니다. 이미 돈 실컷 들여서 만든 카페인데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그 대안대로 하려면 또 내부 공사도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컨설팅이 돈이 얼마짜린데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대출을 많이 빌려서 더 이상 대출이 힘든 상태였기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는데 금융업을 한다는 형님네 아버지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이것 봐라. 역시 우리 큰며느리다. 시동생이 힘들다니까 친정에 말해서 저렇게 큰 돈을 척척 빌려주고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저렇게 든든한 처가를 둬야 이렇게 도움도 받는 거고.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는데 그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어머님 말에 동조하면서 엄마 말이 맞다면서 결국 도와주는 곳은 형수님밖에 없다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게 무의미한 짓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도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친정도 무시하는데 저도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에서 도와서 저한테 이혼을 서둘러 하라고 하는 듯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빠 명의로 남겨두셨던 외곽에 쓸모없는 땅이 있었는데요. 큰아빠 명의의 땅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 아빠한테 빚보증 세울 때 넘기신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앞으로 땅 부지는 컸는데 부지만 크면 뭐 하나요? 가치가 없어서 아무 쓸모도 없고 팔리지도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큰아빠도 그런 쓸모없는 땅은 아빠 주고 빚보증 세웠으니 참 너무했죠. 그런데 그곳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별 가치도 없이 묶여있던 땅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였죠. 그렇게 저희 집은 어마어마한 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제가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혼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했던 어머님과 남편에게 10원 한 장 도와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만 하던 이혼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이없고 웃긴 게 뭔 줄 아시나요? 저희 집이 돈벼락 맞은 거 알고는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겸연쩍고 민망해서라도 그렇게 못 바뀔 텐데 180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난데없이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서 계시더군요. 지연아, 자고 있었니?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까지 완전 달라져 있었죠. 어쩐 일이긴. 볼 일이 있어서 백화점 갔다가 너 주려고 이것저것 좀 사왔다. 너 유산하고 나서 영 기운도 없고 힘들어 보여서 한우랑 몸보신 할 것도 좀 사오고 유명하다는 한의원 가서 보약도 좀 지어왔다. 이럴 때일수록 몸 잘 챙겨야 돼, 우리 며느리. 어머님은 저희 집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180도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다시 급 높은 며느리로 대접하며 제 비위를 맞추려 하는데 그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어머님만 그런가요? 자기 엄마처럼 저를 무시하던 남편도 완전 태도가 바뀌어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나 카페 컨설팅 받은 거 알지? 근데 그대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장인어른 보상금 받으신다고 했잖아. 그거 어차피 자기 몫으로도 좀 주실 거니까 그걸로 우리 카페에 투자를 좀 하는 건 어떨까? 내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고.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 중이었지만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오히려 웃으며 그랬죠. 맞아. 당신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나도 당신한테 줄 거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해봐. 제 말을 듣고 남편은 형님에게 장인어른이 보상금 받으면 거액을 투자해주기로 했다며 큰 소리를 쳤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무리하게 카페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제가 남편의 손에 쥐어준 것은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자기야,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내가 너한테 줄 거 있댔잖아. 이거야, 이혼 서류. 너네 엄마랑 쌍으로 우리 친정 욕하고 금 나눠서 무시했지. 애 잃었을 때도 너네 엄마랑 네가 보인 태도 나 다 기억해. 나 그때 이미 이혼 결심했고. 나한테 열심히 해보라며. 그래, 열심히 해야지 안 할 거야? 그리고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당신 내 말 하나도 안 듣잖아. 애초에 회사 그만둔 것부터 내 얘긴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내 얘기 잘 듣는 것처럼 이래?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돈방석에 앉았는데 저를 놓치기 아까웠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바로 뿌리치고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 결혼도 했지만 그 아이마저 잃게 되고 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죠. 뒤늦게서야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저는 고개를 15도도 돌리지 않고 뿌리쳤습니다. 그 가식분인 사과 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희 친정 별 볼 일 없다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게 웃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엄청 배꼽 빠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사업에 거금을 빌려주었던 형님네 친정 부모님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고 했지만 사실은 냉정하고도 철저하더라고요. 남편 카페는 비싼 돈 주고 컨설팅까지 받고 전체 리모델링 및 대대적인 변화를 줬음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네는 더 이상 답 없다고 생각이 됐는지 약속된 날짜에 맞춰 돈 갚으라고 했고
어머님은 가족끼리 사정 좀 봐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형님네 친정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대요. 가족이라서 빌려준 거니 가족답게 제대로 갚으라고. 정해진 날짜까지 안 갚으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법적 조치 취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는데 형님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면서 돈 많은 큰며느리는 상전 취급하고 저는 무슨 하녀 취급했던 시모. 그런데 그 부잣집 큰며느리가 바로 성 긋고 계산대로 했던 거죠. 남편은 결국 헐값에 카페를 처분했는데 그럼에도 빚만 남았고 형님네와는 다툼도 있었다네요. 결국 어머님과 큰아들네와는 의절을 했다고 하는데 의절해봤자 형님네는 별로 아쉬울 것도 없었죠. 큰 아주버님도 결국 자기 와이프인 큰형님 편을 들어서 어머님에게 등 돌렸다고 하고요. 큰아들, 큰며느리와 의절하고 빚만 남고 둘째 아들은 이혼하고 그렇게 급에 나눠서 사람 대하더니 결국 어머님 발등 어머님이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절대 저렇게 속되게 살지 말아야지. 사람 함부로 급 나누고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보상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집을 친척분께 사셨어요. 웃돈까지 얹어서요. 그동안 저렴한 전세로 살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친척분께도 톡톡히 답례를 했고요. 늘 손해보고 정직하게만 사는 것 같은 저희 부모님이었는데 결국은 다 좋은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